안녕하세요. 아라 메디컬 그룹에서 브랜드 컨설팅을 맡고 있는 임다영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아파트 단지 안에 개원을 희망하시는 원장님들이 들으실 만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이를 만드는 5가지 브랜딩 그리고 개원 전략, 이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우리가 병원을 만들 경우에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 그 첫 번째는 고객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계로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제가 서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한 병원 개원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통계청의 주거 실태 조사를 한번 봤더니 동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그 기간이 평균 7.5년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 정도 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9년, 10년 이렇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에 임차인 분들이 사신다라는 걸 감안해도 장기 거주자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개원 초기에 신안을 모객할 때 지금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저희 생애 고객, 장기적으로 단골화시키는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원장님들께 LTV라는 컨셉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개념은 고객 생애 가치라는 의미,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내용인데요. 저희 기업이 고객과 관계를 설정하고 나서 그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만약에 피부과를 개원한다고 했을 때 한 분의 환자분께서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하는데 그분이 지불하시는 금액이 최소 15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분이 7년 동안 저희 원에 방문했을 때 그분의 생애 가치가 대략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 분들이 저희가 한 명이 아니라 5명, 10명, 100명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굉장히 탄탄한 베이스라인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개원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 거주민 분들이 가족 단위일 경우가 크겠죠. 그래서 가족 단위의 건강 여정을 저희가 상품에 같이 녹인다면 소아 타겟의 가령 재활의학과다. 재활의학과의 아이가 성장통을 문제로 내원을 했을 때 그 아이의 엄마가 허리 통증이 있으면 같이 확장이 가능하고 그 아이의 조부모도 통증 관리로 저희 병원에 방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의 확장을 통해서 저희가 신한 모객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을 알고 상품 차별화에 조금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그 병원의 진료 시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거주민의 생활 패턴이 어떤지를 반드시 반영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비슷한 구색으로 타겟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들은 맞벌이나 출퇴근하시는 인구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 경우에는 생활 패턴을 좀 맞춰서 퇴근 후에도 진료를 오실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게 유익합니다. 더구나 저희가 만약에 들어가려는 시장에 저희가 후발주자라면 선발주자의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시간대에 저희가 진료를 운영한다면 저희가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고객을 뺏어오는 것, 페네트레이션 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료 시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순하게 9 to 6로 할 거야 이런 식의 설정보다는 저희 거주민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나서 지금 이야기 드린 출퇴근 인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노년층이 굉장히 주력 타겟이다 라고 하면 또 이른 오전 시간대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분들에게 진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영유아를 가진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다.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자녀분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난 이후인 오전 10시부터 하원하기 직전인 오후 3시까지 이 구간을 집중 치료 시간으로 설정하면 용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안 개원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커뮤니티의 입소문을 평판의 중요한 잣대로 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신축 단지 같은 경우 입주민 카페, 최소 거주민들의 지역 맘카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톡방도 요즘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활성화된 커뮤니티 안에 저희 원에 대한 만족도에 관련된
그런 리뷰가 아주 많이 퍼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치료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비의료적인 만족도, 가령 서비스 퀄리티라든지 청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후기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서비스 차별화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안 개연 중요한 포인트 네 번째는, 저희가 아파트 거주민을 메인 타겟으로 설정했을 때 여기에 사는 사람만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세요. 여기에 살지 않지만 생활하시는 비입주 고객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여긴 거주지이기 때문에 거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학원, 그리고 상점, 미용실 여러 가지가 함께 존재하고 그 안에서는 거기서 일하시는, 그러면서 생활하는 고객들이 존재를 하죠. 그분들의 특징은 지역 안에서 신뢰가 이미 형성된 타겟일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입소문의 생성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달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마케팅에서 빅마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브랜드 가치가 잘 전달되게끔 하는 그런 구조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병원 옆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이 이 병원은 정말 특별하고 잘한다, 원장님이 정말 진실하시고 잘하신다 라는 그런 평판 하나로 100명 이상의 유입이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학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학원에 다니는 자녀분들의 부모 타겟으로 아주 중요한 입소문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파트 단지 안 개원의 중요한 포인트는 병원 경험의 시작이 어디인가인데요. 저희가 보통 개원하실 때 인테리어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데 병원에 들어오는 그 입구부터 브랜드 경험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원장님 많으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걸어서 들어오는 고객들보다 주차장이나 이렇게 차를 끌고 오시는 고객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노약자나 영유아 동반 고객이 많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브랜드 관점에서는 이렇게 자차 이용해서 저희 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고객의 지불 의사가 더 높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타겟이죠. 그래서 병원 입구부터가 아니라 이 건물에 들어오는 지하 주차장 입구, 엘리베이터, 그리고 입구까지 이 부분을 브랜드 경험에 포함시켜서 설계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병원은 서비스, 치료 모든 게 완벽한데 이 지하주차장 관리인분이 굉장히 불친절해서 여기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사소하죠. 그래서 제가 개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그 관리자분을 영업을 해서 포섭을 한다든지 저희 브랜드웨이에 적절한 서비스가 탑재되게끔 하는 과정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주차장에서 진입해서 저희 입구까지 들어오는 이 여정도 문구나 병원 방향, 설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병원은 정말 고객들을 배려하는구나, 이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아파트 단지 안에 개원할 때 중요한 5가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아파트나 어떤 지역사회의 신뢰 거점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아파트에 이런 병원이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워, 의료 자부심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목표로 해서 개원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브랜드 컨설턴트 임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